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앞으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에, 특히 정확히 채권 시장에 이 수요 공급상의 큰 일들이 좀 발생을 해서 좀 자금이 경색되는 거 아니냐, 돈줄이 좀 막힌다든가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걸 내기도 했습니다. 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펀드 관련된 얘기에서도 채권 펀드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럼 이 시장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움직이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한국은행이라는 그 정책기관이 결정한다고 보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16일 기사인데요.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거예요. 인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가 하락하니까 사상 최저 0.75%로 떨어졌다. 이거는 정부가 금리를 0.5% 인하했다라는 거를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금리, 소개드렸던 국고채 3년물이나 이런 금리들도 이거에 맞춰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금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미국이 이번에는 너무 급히 긴급적으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임시금 통일을 열어서 떨어뜨린 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게 최근에 생겨서 제가 계좌 증권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서도 예탁금 이용료, 즉 뭐 펀드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 계좌에다 거치를 하면 현재는 연 1.1%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0.6%인 딱 기준금리 떨어진 만큼 떨어뜨려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적용을 받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16일, 그러니까 1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27일 날 적용이 되죠. 근데 MMT라든가 특정 금융 상품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길 날, 그 다음 날 바로 금리를 떨어뜨려서 반영을 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또는 뭐 MMF와 같이 평균적인 만기가 한 70일에서 80일이 좀 안 되는 좀 짧은 만기의 상품들은 만기가 짧긴 하지만 금리가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해당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 채권들, 국채를 비롯해서 채권들의 어, 금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금리로 일단 적용을 한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제가 뭐 카카오페이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5% 지급 이벤트라고 해서 카카오페이 직권 계좌로 입금을 하면 5월 말까지 연 5%를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예탁금 이용료가 떨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변경 없이 제공한다고 하니까 네, 잘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정부 정책 금리가 정부에서 결정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ELS 마진콜 이렇게 얘기를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사려는 사람보다도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뭐죠? 아까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즉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낮췄죠. 그럼 금리의 방향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증권사 ELS 마진콜 등등 시장의 수요 공급상 수요 대비 또는 공급 대비 수요가 부진하다. 매도세가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는 올라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마진콜은 뭐 ELS를 해지하기 위한 이런 등등 세부적인 거는 모르셔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해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5조에 상당할 정도고 특정 회사는 1.2조 상당히 많은 규모의 돈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당 증권사들이 보유한 기업어음을 시장에 매각을 하겠죠. 쉽게 유동화시키고 매각이 되는 단기 채권, 그 다음에 기업어음 이런 것들을 매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매각한다는 얘기는 뭐죠?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미국 주식 하락 때문에 뭔가 조금 불안하고 기업들의 신용도도 떨어질 것 같고 이익도 둔화돼서요. 뭐가 이렇게 부도가 날 것 같고 불안한데 증권사들이 갑자기 시장에 채권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진콜을 떠나서 뭔가 리스크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커지니까 막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부안해동하면서 다 같이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자보다는 팔자 우위세. 그러면 가격이 계속 투매가 일어나면서 빠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련된 현금을 가지고요. 외화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진콜 자금을 대부분 달러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서 이 5조를 모아서 달러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그럼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현상을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3월 한 달 동안에 국고채 3년,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의 움직임과 달러원 환율의 그래프를 겹쳐놓은 거예요. 밑에 있는 날짜인데 3월 17일, 18일, 19일 날 이 3일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급격히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죠. 급격히 상승하고 반면에 이거를 그 자산을 매각한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화를 사야 된다. 달러를 사야 되니까 달러 값은 어떻게 되나요? 달러 환율 값은 또 사상 최대로 또 치솟습니다. 1280원까지 급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월말이 되면은 기본적인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법인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환매, 매각 수요들이 원래 조금 높은 시기이기도 한데 이런 증권사에 대해 이 해지 수요까지 몰리면서 상당히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을 해줬다. 단순히 ELS 마진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뭔가 신용 위험이, 뭔가 부도 위험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생겼다라는 우려를 주면서 채권 시장 전반이 예, 가격이 하락해버리면서 금리가 뜨는 현상. 거기에 외국인들조차도 한국의 국채 선물을 뭐 매도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던 거죠. 다행히도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이 3월 24일 날 이제 유관기관, 관계기관들 합동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주식시장 및 그다음에 채권시장 관련해서도 채권시장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대략 한 20조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10조보다 2배 증액을 한 20조 원의 규모를 4월 초부터 펀드로 조성을 해서 시장 유동성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 20조 수준이면 아마 4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아마 시장에서는 만기가 돌아와도 안 사줄 수도 있죠. 지금처럼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고 충격을 준다 그러면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죠. 아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채권값이 계속 떨어질 건데 사람 심리는 계속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산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이제 경색이 생깁니다. 회사채가 부도가 날 수가 있죠. 예. 기업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못 막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채권 시장 안정 펀드가 매입을 해줄 수도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이 20조라고 해서 안정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미심쩍고 불안했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자로 지금 자정을 지나고 있으니까 26일자로 아주 이런 용어가 흥미로워요. 이제 어, 얘기하기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치기 위해서 뭐 RP 매매, 그다음에 대상 기관과 대상 증권을 확대하기로 했어. 시행일도 딱 못을 박았죠. 4월 1일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추가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 제일 흥미로운 게 이 얘기죠. 제한 없이 공급한다. 이게 뭐냐면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4월부터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인 즉슨 뭐 이게 우리 무제한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어감도 굉장히 뭐 시장을 안정시켜 주는 것 같고. 한국은행 및 이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다라는 거를 시장에 각인시켜 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채권 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들이 당장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확률상 굉장히 높아졌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국채나 이렇게 단기자금을 제외한 이런 회사채, 증권까지 늘어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26일자로 그런 부분을 일단 한국은행에서 종식을 시켜준 것 같고 시작은 4월 1일부터다. 그러면 3월까지 분기말, 월말째 매도 수요도 일정 부분 넘어가고요. 이런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기금들이 동원이 되면 제가 볼 때 채권 시장은 다시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떨어뜨렸던 그 정책적인 방향성 역시
채권 가격에 적용이 되어서 채권의 가격도 하향 안정, 그러니까 그 금리도 하향 안정되면서 채권 가격도 좀 정상을 찾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